자, 오늘 17강 고급 통변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급 통변반 함께 진행한 지가 벌써 17번째 강의네요. 이 17강, 18강에서 보다 좀 더 제가 지금 주제를 정하고 밑에 샘플 사주들을 같이 풀면서 주제에 대해서 좀 확신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고급 통변반의 강의 내용 자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이나 이 사주죠. 이 사주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꿔보자. 물론 그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너무 무슨 긍정주의자 아니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힘든 거지, 뭘 그렇게 어거지로 미화를 시키느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이것저것 그 전국 춘추전국 시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데, 이 공자님의 마차 앞에 길거리 중앙에서 대놓고 오줌을 싸고 방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저런 길거리에서 막 그걸 내놓고 막 오줌을 싸다니 이런 하니까 공자님이 냅둬라, 피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또 이제 다음 길을 가니까 이번에는 길에서 방류를 하다가 마차가 오는 모습을 보고 얼른 길 가로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약간 창피해하면서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오줌을 누는 방류를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잠깐 마차를 세우거라 하더니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이렇게 훈시를 해요. 이렇게. 여기 길에서 그렇게 오줌을 넣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물어봐요. 아니, 공자님, 저 길 앞에서 마차가 오는데도 피하지 않고 이거 오줌 싸던 애는 왜 냅두고, 좀 창피해하고 저 길가에 가서 오줌을 싸는 사람들은 왜 나무라십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길 중간에서 오줌 싸는 애는, 그리고 창피해하지도 않는 사람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쌈만 난다. 영성 공부를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성 공부를 할 때 피해야 할 사람. 그게 뭐냐면 원래 영성 공부할 때 나의 진동수를 높여라, 주파수를 높여라. 이제 이 진동수를 높여라는 표현을 영성계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뭐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나의 어떤 의식 수준을 높여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의식 수준을 좀 높여라. 좀 다른 각도에서 쳐다봐라. 의식 수준을 높이라는 건 또 어떤 느낌입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데 1층에서 풍경을 보는 거와 3, 4층에서 풍경을 보는 거와 10층에서 풍경을 보는 거와 20층에서 풍경을 보는 거는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데 느낌이 다르죠. 보통 1층이나 2층에서 풍경을 보는 경우에는 앞에 조그만 담벼락이나 조그만 낮은 구름텅이가 있어도 그 다음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 눈앞에만 보이죠. 근데 5층이나 20층 높이에서 같은 방향의 풍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뒤에까지도 보이죠. 그래서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좁은 시각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영성계에서 의식지수를 높여라. 보다 세상을 보다 넓은 의식으로 바라봐라. 지금 제가 명리학 이 통변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운명을 바라보는, 명리학 사주를 바라보는 의식지수를 좀 높여라.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상담받으러 온 손님보다는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좀 높아야지. 상담받으러 온 손님의 의식지수는 이 정도인데 우리 의식지수가 이 정도면은 이거 뭐야. 저 10층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1층에서 바라보고 뭐 좋다 나쁘나, 뭐가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아무튼 영성계에서 피해야, 영성 공부할 때 너의 진동수 떨어지니까 상대하지 말고 일단 피하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부정과 긍정을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대로변에서 오줌 누다가 누가 보니까 창피해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누는 사람. 이게 부정과 긍정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고, 마차가 오는데도 바바리맨 내가 여기서 오줌 누고 똥 누겠다는데 네가 뭐 어쩔 거야. 이거는 그냥 한 길이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사람의 방식대로 인생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부정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도 역시 하늘에서 내린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부정성으로 갈 때까지 가보자. 보통은 주먹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갈 때까지 가보자. 어디 주먹으로 어디까지 성공하나. 보통 끝에 가서 아주 그냥 그 한꺼번에 이자를 쳐서 받는 수들이 생기죠. 자, 좀 높은 의식으로 진동수를 높여서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17강의 제목은 내 인생의 훈련 교관은 누구인가? 우리 명리학 3대 서적에는 훈련 교관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우리 명리학 3대 보서라고 하는 게 자평진정, 궁통보가. 하나 더 있는데 뭐였더라? 적천수. 이 세 개를 치죠. 물론 이제 이게 주관적이라서 이제 다른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옛날 명리 책에는요, 훈련 교관이라는 말 대신에 주로 무슨 표현을 많이 쓰냐면 기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신. 이제 명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가 뭐 용희 기신,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한 5개 정도로 나누죠. 용신, 뭐 제일 중요하고 좋은 거. 희신, 용신을 돕는 거, 두 번째로 좋은 거. 기신, 제일 나쁜 놈. 한신, 구신, 요 놈은 이제 나쁜 놈 축에 속하는 별 도움 안 되는 놈. 아마 구신인가가 그게 아마 중간에서 오락가락하는 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눠서 내 사주의 8글자를 좋은 편, 나쁜 편으로 나누는 관법인데, 문제는 안 풀려. 안 풀려. 이게 용의귀신론으로 나눌 때 패단이 뭐냐면은, 가령 내 사주에 인성귀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본인이 판단 안 하겠지. 누군가가 네 사주에는 인성이 귀신이야 그러겠지. 그럼 이제 인성과 관련된 건 다 나쁜 거야. 그럼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고, 공부해봤자 쓸모없고, 뭐 그렇죠. 뭐 문서복이 없으며, 뭐 그죠.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이제 어머니 탓을 하게 된다는. 밑도 끝도 없이 어머니는 이제 이게 멍미하는 일이. 사주를 공부한 자식이 갑자기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이러면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인성이 귀신이라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멀리할 뿐더러 책도 안 봐, 공부도 안 해. 이게 다 공부 때문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인성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인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인성을 멀리하면 인성 때문에 계속 고생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을에 호랑이가 많이 사는데 내가 호랑이를 다스리고 호랑이를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호랑이를 활용하면 뭐 서커스 마을의 부자가 되는 거고, 호랑이 무섭다고 계속 도망다니면은 계속해서 호랑이가 나를 쫓아다니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내 사주에 많은 에너지는 귀신이 아니라 내가 활용해야 될 대상이다 같은 거죠. 대상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동남아에 사는 카렌족, 그 지금 미얀마에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카렌족이라고 있는데, 이 카렌족은 주성분이 다 식물성이래요. 밀림에서 이제 식물성 음식들을 주서 뭐 쌀이라든가 뭐 풀떼기를 먹고 살죠. 고기를 거의 못 먹는데 거기 사람들이. 근데 이제 카렌족들 중에서 이제 국제난민으로 해서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식습관이 육식 위주로 좀 더 많이, 육식의 비중이 훨씬 높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 체질 변화를 연구를 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작용이 막 그냥 부룩부룩, 식물성 먹던 사람들이 매일 기름진 동물성 음식을 먹으니까 막 살이 드륵드륵 찌고 막 몸이 느려지고 막 머리가 나빠지고 뭐 등등등의 부작용 등이 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적응을 하더래. 사실 아시아인보다 백인들, 선진국에 사는 백인들이 좀 더 덩치 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신기한 것은 성인병은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아요. 뚱뚱한 사람은 외국인이 더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외국인은 그 동물성 단백질 체질에 적응된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는 그게 잘 적응 안 됐는데 막 고기 먹고 많이 먹고 과식하니까 오히려 중년병이 많이 늘더라. 내 사주에 많은 성분은 내가 다루어야 될 성분이지 도망다니면 곤란하다.
가령 내 사주에 수수수수수수 해가지고 연주, 월주, 일주, 시주까지 모조리 수가 있는데 나는 수가 싫어요. 나는 화일주란 말입니다. 하면은 뭐 도망간다고 수가 도망가죠? 그게 뭡니까? 그 똥차 피하려다가 저기 쓰레기차에 치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막 길거리에 강간범을 피해서 어느 집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곳이 살인마의 집, 뭐 이런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죠. 폭력 아버지를 피해서 일찍 결혼을 했더니 세상에 남편이 아버지를 빼닮았네. 그래서 남편을 피해서 자식을 키우고 살았는데 왜 자식이 날 때리네. 뭐 이런 상황들,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참고로 그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하시는 상담분 하시는 그분들 10분 중에 7, 8분이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예요. 본인이 가정폭력. 그 사연을 너무 잘 알아. 대안학교에서 좀 사회 부적응된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 선생님 중에 상당수가 본인이 어렸을 때 대안학교를 다녔던 사회 부적응자이거나 가족 중에 사회 부적응자가 있어요. 그런 거죠. 집에 살짝 장애가 있고 말썽을 많이 피우는 자식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님이 나이 40대 후반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그 누구나 요즘 딸 수 있죠? 조금 이제 학점은행제 같은 거를 통해서 누구나 뜻만만 사회봉사 자격증 이제 이걸 따셔가지고 이 장애인 재활 활동을 이제 하시게 돼요. 그 활동을 하면 돈을 나라에서 줘요. 이제 지역마다 그거 연결해주는 센터가 있고 뭐 장애인 재활 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가정으로 사람들을 파견을 해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덩치 크사람 아이 장애인, 덩치는 20살 남자인데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체격이 막 이만해요. 남자아이가. 근데 얘가 지능이 5살이야. 지능이 4살, 5살. 아무데나 오줌 싸. 그래서 애가 그게 이제 발달 장애가 있는 좀 아이죠. 신체는 건장한데 정신이 따라오지 못한 아주 순수한 영혼. 이제 그 아이를 그 아주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강호동 옆에 누구 붙어 있는 거 그런 느낌으로 이거 가자 하면서 센터 데리고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센터를 다니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요. 근데 그 아줌마네 집에 사고뭉치 아들이 있어. 저한테 사주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남의 자식 돌보지 말고 내 자식 돌봐야 할까요? 뭐 아니면 내 자식을 돌보는 게 나을까요? 남의 자식 돌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손님께서 남의 자식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당신 자식이 무사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그 여성분이 그 장애인 사회복지 활동으로 일을 하고 나서부터 아이의 말썽이 줄어들었어요. 집에서 얌전히 게임하고 있대. 좀 있으면 군대 간대 이제. 집에서 막 고등학교 때문에 가출하고 자살한다 그러고 막 정신병원 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나가서 장애인 아이들 훨씬 더 센 아이들이죠. 만약에 당신이 사회에 있는 이런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을 안 하면 당신 자식을 그 시간만큼 돌보게 될 거예요. 나가서 일해야겠네. 나가서 일해야겠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용희 귀신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오늘 훈련교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귀신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뭐 마냥 나쁜 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신은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내 인생에 훈련교관이 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2-3명의 사주, 한 2-3명 중에 1명 정도는 자기 사주에다가 훈련교관을 이렇게 박아놔요.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훈련교관이 있어. 보통 제일 피곤한 경우가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인 경우. 훈련교관이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인 경우. 가장 피곤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좀 행운인 경우들이 누구냐 하면은 훈련교관이 가족이나 가정에 있지 않고 직장이나 사회에 있는 경우들은 그래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그러니까 훈련교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그러니까 보통 내 사주의 등장인물들은 다 나의 삶의 범위 안에서 나타나요. 내 사주의 범위 안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비겁이 많은데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환영이 보이는 거야. 나는 이제. 사주에 비겁다자인데 어디 무인도에 혼자 로빈슨 크루소처럼 있으면은 그 옛날에 그 무슨 톰 행크스 나오는 그 무인도에 빠진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럭비공인가 배구공에다가 얼굴 그려놓고 윌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막 윌슨하고 그 섬에서 잘 놀죠.
그 윌슨에다가 자신의 비겁을 투사해가지고 윌슨 밥 잘 먹었어? 윌슨 오늘도 날이 화창해. 윌슨 나 어때?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놀죠. 그 마지막 날 섬에서 탈출하게 될 때 윌슨이 바닷물에 빠지면서 윌슨과 이별을 하는 거. 아무튼 내 환경 내에서 내 사주의 범위는 다 벌어져요. 내가 가정적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뭐 옆집, 앞집, 뭐 어쩌다 이웃집, 뭐 아는 친구들 정도 범위 안에서 내 인생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으면은 그 안에서 악역도 나타나고 선역도 나타나고 하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고, 큰 넓은 범위 안에서 내가 뭐 국제적으로 누비는 또는 뭐 지방 출장을 많이 가는 어떤 사회 비즈니스적 활동을 크게 하고 있는 국가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활동으로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 그 활동 범위 안에서 또 악역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가령 식신 제살 사주들은 뭔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늘 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식신 제살, 뭐 편관의 식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주들은 편관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신이라는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또는 나의 부하, 나의 아랫사람, 나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보통은 식신 제살자들을 소재로 한 대표적인 영화 장르가 액션 히어로물이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이게 다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정의의 사자들이 함께 묻혀서 액션 히어로들, 그러니까 슈퍼 히어로들의 최고의 불운이 뭐냐 하면요, 최고의 불운은 지구를 위협하는 악당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예요. 그럼 이제 슈퍼맨 그만둬야죠. 어벤져스 그만둬야지. 악당이 없는데 그만둬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작은 생활 범위로 들어가면 그 작은 생활 범위 안에서 정의의 용사가 돼요. 그 뭐 흔히 말하는 그 보일러값 전사, 그 어느 배우가 그 보일러값 전사, 그렇죠? 관리실과 싸우죠. 관리실과. 그 다음에 층간소음의 전사, 뭐 윗집과 싸우죠 이제. 우리 집 바퀴벌레와 싸우시는 분도 있죠. 맨날 게임만 하는 자식과 싸우시는 분들도 있죠. 이 자식 놈의 게임 버릇을 고쳐놓겠다. 보통은 남편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남편과의 갈등이, 그리고 또 꼭 보면 또 그렇게 되면 또 남편이 또 또 지구의 악당 같은 짓을 해요. 또 보면은 또 꼭 그런 짓을 해. 누군가 내 옆에서 꼭 그런 짓을 해서 원래 그런 평관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거든.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거든. 아무튼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내 인생의 훈련 교관은 누구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훈련 교관은 뭐냐? 뭐 옛날 책에는 귀신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귀신은 마냥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스파이더맨이라는 어벤져스 그 히어로물 1편, 2편, 3편, 4편을 보면은 처음에는 사소한 악당을 잡다가 점차 악당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액션물의 정석이죠. 그 잔챙이들 해결하고 이제 존 윅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처음에는 잔챙이 깡패들 해결하다가 좀 더 규모가 커지면서 중간 보스와 대결을 하고 영화의 끝날 때가 되면 최종 보스와 싸우죠. 거의 공식화돼 있죠. 공식화. 그래요. 이왕이면 싸우려면 잔챙이들 말고 좀 최종 보스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잔챙이들과 이제 싸우기도 하고 중간 보스랑 싸우기도 하고 최종 보스로 싸우기도 하고, 이거는 내 삶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 영역으로 벌어졌느냐 정도의 차이가 되겠죠. 자,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존재가 훈련 교관입니다. 나한테 사랑의 시련과 아픔과 배신을 남겨주고 떠나간 그 연애 시절 그놈. 내 돈 띄어먹고 20년 친구였는데 내 돈 띄어먹고 내 마음에 구멍을 내고 사라진 그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한 두세 명 중에 한 분,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크고 작은 이런 어떤 훈련 교관들의 존재가 있을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선생님,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그놈, 내 돈 띄어먹고 간 그 인터넷 사기꾼,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존재들, 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환경도 있을 수 있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가? 왜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을까? 왜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짠돌일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들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블로그에다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인생에 이 난제를 겪게 될 경우에
아,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이번 생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이번 생에 욕심을 좀 많이 내서,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작가가 변태라서, 인생 프로그램을 짤 때 빌런의 강도를 너무 세게 정하고 와서, 그게 꼭 무슨 느낌이죠? 운동할 때 오늘은 10km를 뛸 거야 막 이러고, 한 3km 뛰어야 적당한데 10km를 뛸 거야 그래 놓고는 10km를 막 뛰다가 보면 이제 5, 6km 정도 되면 오메나 죽네.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뭐 꼭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영혼들은 지구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얻어가는 게 최종 목표냐면은 경험치를 얻어가는 게 최종 목표예요. 경험치를 통해서 성장 발전하거든요. 죽을 때 돈 가져가요? 아, 죽을 때 돈 못 가져가. 지구별은 일종의 체험의 별이기 때문에 체험이 끝나고 나면 체험 소품과 체험 도구들은 싹 다 체험장에 남기고 그냥 맨몸으로 가야 돼. 대신 경험치를 가지고 가요. 경험치를 가지고 내 레벨 지수를 게임으로 치면 레벨업을 하는 거죠. 레벨업을 하는 거죠. 이게 가끔 이런 거 있죠. 그 나이 60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두 손 꼭 잡고 우리 죽을 때 함께 죽읍시다. 그렇게 금술이 좋아. 그런 분들 정말 귀하죠. 그래서 그렇게 귀하신 분들은 공익 광고 같은 데나 나오지 일상생활에서 보기가 매우 어렵죠.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가 이놈의 옆인데 내가 참고 살았다. 그러면서 자식 앞에서 맨날 너만 아니었으면 난 진즉 헤어졌다. 다들 이렇게 대부분 참고 사시는데 아주 드물게 100명, 200명 중에 한 분 정도의 커플이 이렇게 영감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야, 여보 덕분에 내가 행복했어.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결혼과 남녀 관계에 있어서 만렙이신 분들이에요. 만렙. 레벨이 최고라고, 레벨. 그러면 그분들이 만렙을 쌓기 위해서 그 전생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 그 부분은 전생에서도 수많은 인연관계로 만나서 뭐 남편이 부인을 막 사창가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부인이 남편을 독살하기도 하고 막 원시시대 때 만났을 때는 막 먹을 게 없으니까 부인을 잡아먹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거라고. 뭐 서로 왼수가 됐다가 애증의 관계가 됐다가 그렇다가 한쪽이 희생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보은을 했다가 그런 관계가 엮이면서 이제는 서로를 오랫동안 사랑하는 만레벨 레벨로 올랐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체험을 하러 왔고 이 모든 체험은 다 경험이 되고 나의 경험 지수가 높아진다. 그것이 설사 대로변에서 오줌 싸는 체험이든 또는 누가 오니까 창피해서 갓길에서 오줌을 싸는 체험이든 연쇄 살인범의 체험이든 스탈린, 무솔리니, 히틀러 같은 역사적 살인마의 체험이든 아니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한 성자의 체험이든 그것들은 모두 체험이고 경험이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인생을 살아라. 제가 3년 전에 2019년에 이 고급 통변반을 강의를 할 적에 이 강의의 제목이 내 인생의 훈련 교관은 누구인가가 아니었고 그때는 이 강의의 제목이 미꾸라지 수족관의 매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미꾸라지 수족관에 그 미꾸라지들을 키우는데 거기에 매기 한두 마리를 집어넣으면은 그 매기가 하루에 미꾸라지 서너 마리씩을 잡아먹습니다. 수천 마리의 미꾸라지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미꾸라지들은 긴장을 합니다. 언제 메기한테 잡아먹힐지도 몰라. 빨리 주변을 경계해야 돼. 야, 우리 뭉쳐야 살 수 있어. 야, 메기 어디 있는지 좀 봐봐. 야, 메기 잔다, 메기 잔다. 우리 나가서 춤추자.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 수족관에 메기를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미꾸라지가 튼튼해집니다. 건강한 미꾸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품화할 때 높은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미꾸라지 수족관에 미꾸라지만 들어있고 미꾸라지를 위협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면 미꾸리들이 다들 비리비리비리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서 나중에 출하를 할 적에 이게 비리비리하답니다. 이 관련된 얘기를 제가 찾아봤더니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 그 삼성을 창업하신 그 이병철 회장님이 젊었을 때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좀 지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워낙에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라 그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미꾸라지를 풀어가지고 그 벼도 팔고 미꾸라지도 수확해서 팔아보자. 그러면 이중으로 같은 땅에서 같은 밭에서 같은 논에서 수확을 얻겠다 해서 논농사를 지으면서 미꾸라지 농사를 같이 지었는데
이 미꾸라지들이 자꾸 죽어버리더랍니다. 비리비리. 수확하는 게 3분의 1 정도? 새끼를 1000마리 뿌렸는데 뭐 수확이 300마리?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어르신의 조언을 받았는데